이 기적이라는 주제를 들은 한 분께서는 기적 같은 건 있을 수 있어도 기적은 없다라고 또 주장을 하셨는데 아마 누구실지 예상이 가지만 우리가 모두 아는 혹시 바로 그분. 박사님 누구신가요? 아니세요? 신 박사님이시군요. 전가요? 혹시 누가 기적이 없다고 말씀을 아, 하시는지. 그러니까 처음 이거 들었을 때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기적이 뭔가요? 이건 이제 아마 저희 똑같이 한 저도 질문인데 그렇게 질문했어요. 기적이 뭔가요? 그래서 기적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건가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냐? 그러니까 네. 자연 법칙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실수거나 착시거나. 놀랍지 않네요. 네. 그러면 기적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가능한 기적이란 거는 자연 법칙을 깨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너무 작은 거. 너무 작은 거.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연속적으로 한 5번을 계속 1등을 할 확률. 물론 확률은 대단히 거의 없죠. 적지만 있죠. 이런 있긴 일이 있는 일어날 수 거니까. 있잖아요. 이런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그 알쓰인잡 공식 맹렬한 김성호 교수님 얘기를 들어봤어요. 예. 그러면 혹시 오늘 주제를 듣고 떠오르시는 인물은 없었어요? 저는 이게 오늘 기적이라는 이 주제가 잡힌 이유가 크리스마스라서 그렇다는 얘기를 네. 듣고 그러면 당연히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기적의 인물은 산타클로스지라고 생각을 딱 했어요. 처음에. 산타클로스. 소리의 5,000배 속도로 이동하는 산타클로스. 오,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죠. 5,000배의 속도로. 현대문명 기술로 가능한가요? 아주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그게 이론적으로는. 보이저보다 훨씬 빠른 거죠. 아, 그러니까 보이저가 얼마죠?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예. 제가 알기로는 총알의 20몇 몇 배, 정도밖에 안 돼요. 20몇 배 안 돼요. 초속으로? 초속 그 탈출하려고 하는 속도가 그 나간 다음에 정도였거든요. 가속되지 않았어요? 더 가속할 이유가 별로 없죠. 이과 둘 붙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속되지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가속할 네. 이유가 별로 없죠. 이 두 분은 따로 눕기 따면 안 돼요. 우리 따로 누워가지고. 그렇죠. 이 산타란 누구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작을. 사람 누구인가?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는 그 기원을 쭉 따져가면은 서기 3,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 되게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죠. 성인 있잖아요. 니콜라우스인가? 맞아요. 네. 그래도 기원 후네요. 기원 후죠. 후죠. 예, 기원 후예요. 성인이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야 되니까 기원 그렇죠. 후인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똑똑해졌는데 사회 만에. 너무 논리적이다. 서당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왈. 궁금했어요. 그분이 활동한 거랑 그냥 우연히 겹친 건지 아니면 그분이 아니요, 성인이. 정말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 니콜라우스죠. 성 네, 니콜라우스는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이고요. 살았던 지역은 지금의 터키예요. 맞아요. 터키 남부 지역에 살았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산타클로스 핀란드 이런 생각 예, 드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 이랬던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고, 근데 이 성 니콜라우스가 그 죽은 날이 12월 6일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12월 6일이 성 니콜라스의 축일이고 이때 이제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풍습이 쭉 있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2월 6일을 지금도 여전히 그 신타클로스라 그러는데 그 시인이 그 네덜란드 발음인가요? 세인트. 그런 것 같아요. 선물을 주고 또 크리스마스 때도 선물을 주고 두 번. 그래서 두 번 줘야 되는군요. 그 이틀의 양일 걸쳐서 다 선물을 준대요. 아, 이런 나라도 있고 각 지역마다 사실은 이런 선물을 나눠주고 선행을 하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과 다 결합이 되기 시작해요. 서서히 결합해 가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의 산타클로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기독교권 국가의 지역마다 다른 종류의 산타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산타의 모습은 따라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고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분 이제 이분 할아버지. 빨간색. 호. 형태의 산타가 이런 형태의 산타가 언제 나왔을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걸 추적을 해보니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 언제냐면은 19세기 초반이에요. 19세기 초에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한 200년밖에 안 된 거죠. 19세기 초에 어떤 시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전형적인 특징들이 나와요. 그 수염, 하얀색 수염이 있고 무슨 뭐 선물을 다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걸 바탕으로 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확실하진 않고요. 모든 기록들이. 술록 이야기는 이제 그때 나와요. 이미 벌써 19세기 초반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니는 그 썰매를 끄는 동물을 사슴이라고 보통 맞아요. 루돌프 사슴 코는 때문에 코는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술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술록과 사슴의 차이를 아시나요? 술록이 뭔가 일단 좀 더 술록이 크고. 우락부락한 느낌인데 우락부락한 게 술록이에요? 그래 그렇다. 술록 이런 맞아요. 사슴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사슴. 사슴 술록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대충 알 것 같지 않나요? 맞아. 술록은 어디선가 막 월급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뿔도 엄청 막 이렇게 뿔도 복잡하게 막 생기고. 목이 길어서 슬프고 막 그러면 사슴. 겨울왕국에 나오는 게 술록이잖아요. 사실 술록과 사슴의 차이는 그 순록이라는 한자에 나와 있어요. 뜻이. 록이 사슴이에요. 사슴 녹자. 순이 이제 순하다 순자가 아니라 길들일 순이에요. 길들일 순. 길들인 사슴. 길들여진. 그러니까 결국 길들여서 타고 그런 다닐 수 탈 있는. 것으로 사용하게 만든 당연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우락부락한 순록이 없으니까 북쪽에서 이제 주로 이걸 길들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루돌프 술록코는 뭔가 발음이 좀 좋지 바꿔야 돼요. 찰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꼭 앞으로는 바꿔서 부르시길 술록코는.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재밌는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확한,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이런 형태의 산타 클로스가 만들어진 것은 또 놀랍게도 이제 콜라가 자기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아예 날짜까지 찍어서 1931년이라고 주장도 하고 산타 탄생 몇 주년 뭐 기념식도 하는데 그 가이가 또 빨간색 콜라에서 그걸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색깔 자체를. 색깔 자체를. 색깔을요. 사실 원래 이런 스토리는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찾아보면 네, 그 문제도 있죠. 근원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대단히 많거든요. 네. 사실 산타클로스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이 산타클로스가 하룻밤에 그 많은 선물을 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신화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예. 우리는 지금도 아이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아 지금 이거 15금 해야 돼요. 아이들이 보면 안 아이들 보면 안 되거든요. 돼요. 아이들은 이미 돌렸어요. 이미 채널 돌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새로운 문화가 이런 이야기가 왜 우리한테 받아들여졌을까? 그 레비 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는 네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게 일종의 통과 의례랑 관계가 있다 그래요. 오. 그러니까 모든 문화권마다 어떤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들어가거나 그럴 때 의례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문화가 갖고 있는 네. 공통점이거든요. 네. 인간 전체를 통틀어서 동시에 존재하는 통과 의례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통과 의례.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산타크로스라는 것이 통과 의례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만 알고 있는 아닌 것 세상이고 같은데. 오. 어린아이들이 이걸 통과하면 네. 어른들만 알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입시라는 것이 지금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시험인데 우리가 뭔가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입시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우리도 모르는 통과 의례적인. DNA에 깔려 있는 네.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이 제도를 못 바꾸고 있는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뭐 고생해야지 어른 되려면 통과를 해야지라는 우리도 모르는 그런 본능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거는 입시는 분명히 통과 의례적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통과 의례는 고통스럽잖아요. 산타클로스는 그에 비하면 너무 고통이 없지 않나요? 고통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산타만 보는데 이런 산타도 있어요. 와서 때리나요? 너 울었지? 그럼 막 때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이가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선물을 받지 않는 거 정도가 벌이지만 아까 독일 마틴 루터 시대의 그 산타는 네. 현대에 와서 굉장히 순화가 돼서 좋은 일을 하지 않아도 선물을 주는 식으로 바뀌었지만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좋은 일을 해야 선물을 준다고 그랬었고요.
나쁜 일을 하면 오히려 벌을 줄 수도 있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통과 의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권에서 쉽게 이걸 받아들였다라는 주장. 그럼 이해가 된다. 김영하 작가님이 이 정의하는 기적 이건 뭘까요? 뭐 저도 그 아까 김상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확률이 엄청나게 적은 일이어야 된다. 이거는 분명하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기쁨을 줘야 된다. 확률이 적은 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와 기적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기쁨, 또 인류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것들을 줄 때 우리가 굉장히 기적이라고 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들었던 인물은 그 어니스트 셰클턴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원래 남극을 아주 젊었을 때 갔어요. 28살에 남극을 스콧 그 유명한 스콧 타고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죠. 근데 이분은 남극에 뭐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스콧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또 해가지고 또 자기가 탐험대를 조직해서 남극을 가요. 근데 탐험대를 조직하는 게 그 천문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펀딩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돈을 막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막 소액 헌금한 사람도 있고 막 기부도 받고 부자들 만나면서 설득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탐험은 거의 우주선 띄우는 것만큼 돈이 드니까 제안서를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겠죠. 다들 작가들이겠네. 네, 그리고 영업에 좀 이게 다 대가들이에요. 그 탐험을 떠난 사람들 보면은 설득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근데 셰클턴에서 어쨌든 설득을 잘해서 배를 하나 또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남극의 거의 한 190km 정도 지점까지 남극점까지 가요. 네. 그 정도면 거의 서울에서 한 대전 뭐 좀 그렇죠. 넘어가는 그 정도까지 얼마 안 간 남았네요. 거니까 탐험이라면 거의 다 간 셈이죠. 근데 셰클턴은 안 되겠다 돌아가요. 왜냐하면 식량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스콧 경은 그 다음에 이 사람 다음에 가요. 네. 그 스콧 경도 역시 그 남극에서 노렸잖아요. 근데 스콧은 남극에 못 간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스콧은 남극에 가긴 갔어요. 네. 또 스콧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냐면 남극에 갔더니 방금 전에 다녀가신 분이 계신 거예요. 아 그게 노르웨이의 아문센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남극점을 처음 간 사람이 아문센 아니에요? 아문센이에요. 맞아. 노르웨이한테 지다니 탐험하면 영국인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달 탐사를 하듯이 박차를 가해서 그리고 셰클턴은 그래서 뭐 이미 아문센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목표를 이제 또 펀딩을 받아야 되니까 또 가야 되니까. 우리는 횡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횡단. 가서 오는 게 아니라 한번 같은 건너버리겠다. 곳, 질러서 그냥 횡단을 하겠다. 그리고 원대한 목표를 이제 세웠고 이제 그런 경쟁해야죠. 명분으로 셰클턴이 또 펀딩을 해서 세 번째로 배를 타고 가요. 이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땠을지가 대단히 궁금한데요. 이쯤 되면. 투자자들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죠. 셰클턴은 벌써 경험이 풍부하고 가서 살아온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저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 5,000명 정도가 가겠다 그래요. 이배 네. 같이 타겠다. 그 남극에 가겠다. 근데 뭐 요리사도 공고문을 필요하고. 뭐라고 썼어요? 셰클턴이 뭐 별말 안 썼어요. 그냥 남극점 갈 사람? 예, 뭐. 세 번째 탐험을 떠나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부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얼음덩이들이 떠댕기잖아요. 남극까지 가지 못하고 그 어디선가에 거기에 갇혀요. 네. 갇혀가지고 배가. 아, 배가. 그 얼음 사이에 갇혀서 거의 한 10달 정도를 얼음에 갇혀 있어요. 어디도 못 가고. 도착도 못 하고?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남극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냥 아이고. 부빙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게 한 1,000km 정도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이게 사진을 갖고 왔는데 와. 이런데 이제 갇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배 위에서 생활을 하다가
10개월 정도 지난 어떤 시점에는 얼음들이 이렇게 조여오면서 배를 부셔버려요. 이 사람들은 결국 배를 버리고 배에서 나오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 전초기지까지 무려 한 1,9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200km. 여기서 제가 재봤더니 서울에서 몽골의 울란바토르까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극의 그 얼음 바다를 뚫고 남극이 되게 크더라고요. 남극 크기가 대륙이죠. 대륙 전체의 10%에 달한대요. 그렇게 큰 그러니까 중국이랑 인도를 합친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남극점을 못 갔구나 사람들이. 역경에 처했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쉐클턴은 왜 유명해졌냐면 남극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결국엔 또 못 간 거죠. 못했지만 이 사람은 그 순간 자기 일기에 써요. 목표가 바뀌었다. 전원을 살려서 돌아간다. 근데 이게 쉐클턴의 굉장히 참 저는 리더십의 멋진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떤 위대한 목표를 세웠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빠르게 수정했고 그리고 28명의 대원이 있었는데 28명의 대원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데리고 귀환해요. 근데 귀환하는 과정도 되게 드라마틱한 게 얼음덩이 사이에 영하 20도 30도가 있는 남극에 갇혀 있어요. 여기에서 640일 정도로 살아남아야 돼요. 몇 달 동안 똑같은 사람들과 정말 냄새나는 텐트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배에서 탈출할 때 보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남극을 가든지 구조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냥 보트가 작은 보트예요. 한 6m, 7m 되는 보트 3개를 내리고 이걸 끌고 이동해야 돼요. 그 대원들이 20몇 명이 이걸 끌고 캠프에 짐과 이런 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거우면 사람들이 지치고 화가 나니까. 쉐클턴이 가장 먼저 자기가 이제 늘 갖고 다니던 금으로 된 담뱃갑을 이제 버려요. 그 케이스를. 케이스, 담배 금으로 된 케이스. 걸. 예, 그냥 뭐 이런 종이 담배갑이 아니고 자기한테 중요한 거를 딱 던지는 걸 보자 뭐 저렇게 대장도 저런 걸 버리는데 그래서 갑자기 수북하게 쌓였다 그래요. 자기 거를 다 버리는 게. 버리기 시작해가지고. 분이 저런 것도 버리는데. 예, 예. 우리는. 그래서 최소한의 짐을 갖고 나가라고 하는데 쉐클턴이 벤조 있잖아요. 기타처럼 생긴 그게 6kg 정도 나갔대요. 그 벤조와 관련된 게 그걸 꼭 가져오라 그랬대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큰 역할을 해요. 대원들이 힘들 때 누군가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사기를 북돋아. 노래 부르고 막그 사진사가 그 카메라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당시 카메라. 인증샷. 이런 것들이 희망을 주는 어떤 오브제인 거죠. 근데 이런 게 대원들로 하여금 우리는 구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는 걸 보면 이거 나중에 돌아가서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기. 모두 대원들이 일기를 써요. 쓰도록. 일기를 쓴 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일기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힘든 순간에도 일기를 쓰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험하는 사람들이 스콧경도 마찬가지 일기를 많이 쓰는데 부빙이 두껍고 안정적으로 보였는데 여름이 다가오면 점점점 부빙이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얇아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엘리펀트 섬이라는 작은 섬에 이렇게 대원들이 겨우 상륙해요. 막 얼음 쪼개지고 막 이러는데 겨우 상륙하거든요. 근데 거기 28명이 어쨌든 전원이 도착해요. 물론 자기가 가요. 네. 내가 가겠다 하고 6명의 이제 말하자면 결사대를 뽑죠. 이 아까 그 배를 타고 1200km를 배를 타고 갈 사람. 가는데 허리케인 수준의 바람이 분다고 나오거든요. 남극해에는. 저걸 그걸 타고 뚫고 가서 그건 마치 화살을 쏘아서 날아가는 어떤 그 새를 맞추는 거랑 비슷한 그런 항해인데 가겠다. 그 6명을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그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는 데 도착해서 배를 끌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원들한테 가거든요. 근데 그 선원들이 넉 달, 5달 동안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거기를 이탈하지 않아요. 걔네도 배가 2척 있었기 때문에 갈 야, 수도 우리도 있었는데. 가자. 우리 잊어버린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쉐클턴을 기다려요. 그래서 쉐클턴이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다 구하고 돌아가요. 소설로 써도 안 믿을 내용이네요. 예, 예.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게 이제 기적이죠.